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여자이고 현재 베이커리에서 제빵 제과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다고 결심한 5살 연상의 남자친구를 2년 좀 안 되게 사귀어왔고 올 초에 남자친구로부터 결혼을 하자는 아주 소박한 프로포즈를 받게 되며 저희 둘은 양가 부모님을 뵙는 자리를 이어왔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때에 결혼한다고 해서 서로의 부모님을 계속해서 만나올 이유는 전혀 없었고 단순히 인사만 드리는 자리만 가져도 되었을 텐데 저의 경우는 좀 유별났어요. 일단 저희 부모님은 남친을 한번 집 밖에서 만났었고 그날 남친이 사준 고기를 만나게 잡수시며 제대로 호감을 보이셨습니다. 바쁠 텐데 부모 만나며 인사하는 것보다 둘이서 결혼 준비를 차근히 하며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하라고 마음의 짐을 좀 많이 덜어주려 하셨죠.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그날 고기를 대접해드린 날 이후로는 엄마 아빠가 따로 남친이 보고 싶다고 막 부르신다거나 찾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남친이 못 뵌 지 오래된 것 같다면서 지난 어버이날에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는 직접 준비해온 꽃다발과 케이크를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리며 건네줬었네요. 나중에 문자를 하며 얘기를 하니 상견례를 바로 앞두고 있던 때였는데 자기 딴에는 어색할까 싶어서 저희 부모님께 눈도장 한 번을 더 찍으러 왔다고 하더군요. 그런 모습이 솔직히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는 이미 속이 골물대로 골마져 있는 상태였죠. 저희 애비시댁이 될 시부모님 때문에 말입니다. 남친은 저한테 프로포즈를 한 후 겨우 2번 저희 부모님을 만난 게 전부였지만 저는 그보다 배로 많은 횟수를 예비 시모를 만나며 별별 마음고생을 다하던 중이었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는 젊은 커플이 뭐 그리 예비 시댁이랑 만날 일이 있냐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이해가 안 된다는 질문을 많이 던졌는데 전 정말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늘 저를 자꾸 불러대는 예비 시어머니의 전화를 거절하기엔 제가 너무 순진했고 옆에서 철모르고 좋아 죽겠다는 듯 사랑하는 엄마랑 사랑하는 자기가 친하게 지내서 너무 기분이 좋다. 라며 해벌쭉하기만 하는 남친을 보니 차마 시어머니의 연락이 부담스럽고 만나기 싫다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호구 잡히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남친과 나이 차이가 아주 조금 난다는 이유로 예비 시모부터 남친까지 저를 너무 애마냥 취급을 하며 불러대고 어려워하지를 못했던 덕분에 저는 마음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이런데 결혼 후에는 얼마나 더 나를 우습게 하며 불러댈까 싶어서 말이죠. 저희 남친은 조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20살 때 육세를 들어갔고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곧장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고 나서 전역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로 전역을 하고서는 공기업으로 입사를 하더라고요. 군에서 젊은 시절을 많이 보낸 사람이라 그런지 좀 규칙적이고 엄한 면도 없잖아 있었고 그래서인지 아직 20대이자 나이가 어린 저를 정말 애처럼 볼 때가 매일이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제가 정말 어쩌다 한번 흘리기라도 하면 너 진짜 나 없으면 어떻게 살래? 완전 애기라니까? 라면서 굳이 나서서 제 입을 닦아주려 했고 정말 어쩌다가 길에서 발이 헛디뎌 넘어질 뻔 하기라도 하면 너 진짜 이렇게 애처럼 걸어서 나중에 애는 어떻게 가질래? 나 없으면 너 벌써 넘어졌어. 라면서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듯 저를 유치원생 다루듯 대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연애하는 내내 좀 잦았고 가끔 나를 너무 어리고 못 모르는 철없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닌가 싶어서 기분이 얼떨떨하기도 했는데요. 전 단지 그게 남친이 저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라 생각을 했고 또 보호받는 기분이 많이 들었었는지라 딱히 이 사람의 단점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사람이 좀 지나치게 나를 애로 보는 걸 언젠가는 따끔히 말해주고 하지 말라 단호한 모습을 보이리라 다짐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미처 이런 따끔한 모습을 보이기도 전에 남친이 결혼하자고 고백을 하게 되면서 저희는 시부모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남친이 도대체 애비 시모한테 뭐라고 말을 했는지 시모는 저희 남친처럼 저를 세상 어리고 막내 중에 막내인 그런 철없는 여자로 보더라고요. 첫 만남은 저희 부모님과 달리 제가 남친의 집으로 초대를 받아 갔는데 글쎄 어머니께서 배달 음식을 시켜놓으신 겁니다. 그것도 국물 튀겨가면서 먹을 수밖에 없는 짬뽕이랑 가운데에 탕수육 소자 작은 걸로요. 순간 남친을 쳐다보며 이게 뭐야? 라고 눈빛으로 어처구니가 없음을 표현했고 남친도 이미 얼굴이 후끈 달아올라서는 엄마, 예비 며느리 오는데 중국 음식이 뭐야? 라면서 굉장히 난처했는데요. 예비 시모가 그런 남친을 의아해하며 보다가 눈은 저를 고정한 채로 그럼 내가
저 새파랗게 어린애 온다고 밥상을 차려놔야 하니? 라고 하시더군요. 사연을 적으면서도 빈정이 상해 죽겠는데요. 그때 이 집은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리고 빠져나왔어야 했는데 전 또 구태여 제 편이 되어주며 저만큼이나 어처구니 없어 하는 남친을 보며 유연을 삼곤 그 자리에서 짬뽕 한 그릇을 받아냈습니다. 당연히 거의 남기다시피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상견례 간다고 새로 마련한 예쁜 베이직 톤의 정장을 입고 갔는데 시뻘건 그 짬뽕 국물이라도 튈까 싶어서 내내 마음 졸였네요. 그날은 주로 시부모님께서 제게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며 제가 주로 대답을 하는 딱딱한 자리였고 저는 남친 집에서 내내 대답만 하고 급기야 시어머니가 나도 빵 좋아하는데 우리 집에 와서 빵 좀 만들어주면 안 돼? 간 만든 그 뜨끈뜨끈한 식빵 같은 게 난 꼭 먹어보고 싶더라. 라면서 다시금 자신의 집에 찾아와 주기를 부탁하시더군요. 말이 부탁이지 거의 명령과 다름없는 말이었고 저는 그날 한번 찾아가고서 졸지에 두 번째 방문을 약속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일주일도 못 가서 휴일이던 평일에 애비 시댁을 찾았고요. 남친은 직장에 있던 때라서 졸지에 저는 저 혼자 그 집에 들어가서는 반나절 내내 빵을 구웠고요. 어째 준비물 하다못해 밀가루 하나도 제대로 구비를 해놓지 않고서는 저 혼자 알아서 만들라고 시키신 바람에 급하게 슈퍼 가서 빵 만들 재료들을 다 제 돈으로 구입해서 도로 찾아갔고 저는 남의 집에서 우리 부모님께도 잘 만들어드리지 않던 빵을 만드느라 앉아보지도 못한 채 서서 빵만 두들겨 만들다가 나왔어요. 빵 굽는 동안 그리고 빵이 다 만들어지는 동안 애비 시모랑 뭔가 대화라도 할 줄 알았더니만 자기 친구들 온다고 가보라고 하시는 바람에 5분에 구워놓은 빵 완성되는 시간만 알려드리고선 급하게 또 집을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그 후 시모는 더욱 자주 저를 불러내고자 저번보다 좀 더 간이 있는 빵을 만들어줄 순 없어? 이번에는 소세지 빵 같이 고기 들어가 있는 빵을 만들어줄 순 없어? 라는 식으로 저를 다시금 그 집안에 들어오게 불러내셨고 저는 급기야 시집도 안 간 ABC댁에서 빵만 처만들어주며 휴일마다 시모에 개인 제빵 제과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 물론 바쁘고 약속 있다 핑계대면서 안 갔던 날도 많았지만 끈질기게 연락이 와선 보고 싶다 애비 며느리 네가 해주는 빵이 제일 맛있어 라면서 말하는 꼴에 저는 또 참다 예 하며 찾아가곤 했어요. 여기까지 읽고서 제가 답답하며 가슴 치실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서 죄스러운 마음에 사연을 더 적어보지도 못하겠어요. 그 정도로 저도 제가 왜 그렇게까지 애비 시모한테 헌신적이라 했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남친이 좋았고 또 다정한 남친의 모습을 사랑했기에 그 모습을 그대로 오래도록 보고 싶었던 나머지 억지로 시댁에도 잘하려고 용을 썼던 것 같습니다. 남친에게는 솔직하게 말을 해야 했는데 이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기는커녕 오히려 입을 꾹 다문 채 억지로 남친과 시몰손에 끌려다니기 급급했던 2021년 상반기였죠. 그러다가 어버이날 전에 저희 커플이 부모님들을 모시고 사는 첫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간 서로의 부모님께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환영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했는지라 본격적으로 가족들을 모시고서 결혼 날짜를 잡을 참이었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저희 결혼식 날짜를 좋게 잡을 거라면서 두 분이서 평소 다니시는 절에 잘 아는 스님께 결혼 날짜까지 문의를 드려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희 엄마는 특히 오빠 말고는 제가 막내딸이었는지라 이제 정말 딸을 보낼 것 같다면서 시원섭섭해 하시고 또 긴장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의 이 즐거운 긴장이 어느 순간 굉장히 껄끄럽고도 의아한 감정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상견례를 바로 이틀 앞둔 데에 말이죠. 전 사실 아무것도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그냥 남친이랑 둘이서 상견례 때 양가 부모님께 무슨 선물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 라면서 자연스레 우리가 준비해 볼 수 있는 작은 선물을 기획했습니다. 상견례니 그냥 서로 밥 잘 먹고 오는 걸로도 충분했겠지만 저희 딴에는 뭐라도 소소한 이벤트거리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남친이랑 내내 전화로 대화를 하다가 밖에서 엄마가 제 방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여서 남친이랑은 전화를 바로 끊고서 엄마께 여쭤봤더니만 그거 있잖아. 꽃 모양 들어가 있는 케이크. 그거는 어디 가면 주문을 할 수 있어? 지금 주문하면 상견례 전까지 가져올 수는 있니? 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안 끊고 케이크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걸 뜬금없이 왜 주문을 하려고 하냐고 물어보니 그냥 너희 애비 시부모님께 상견례 선물로 좀 해가려고 라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자잘한 것은 저나 남친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 일이었기에 엄마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엄마는 그러는 게 아니야. 내가 직접 준비를 해야지. 지금 엄마한테 케이크 만드는 가게 좀 알려줄 수 있어? 나는 도토 모르겠네. 라며 난처한 그 상황에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는 듯 괴로워하셨습니다. 그 바람에 저도 더 말하지 않고서 바로 인스타그램으로 집 근처에 있는 케이크 가게를 알아보다가 상견례 전까지 주문 제작이 가능하다는 한 떡 케이크 가게 정보를 알아내고선 엄마를 대신해 직접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는 엄마께 주문했으니 따로 신경은 더 쓰지 말라고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엄마가 생각보다 내 결혼으로 지금 굉장히 예민하신가 보다 싶어서 솔직히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잘한 선물까지도 저리 신경을 쓰는 거 보니 잘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에 긴장을 많이 하신 거라고만 생각이 되었어요. 주문했던 케이크를 받고 나서도 엄마가 그리 활짝 웃어 보이지는 못한 채 뭔가 짐이 된다는 듯 이제 가자 라면서 상견례하러 가자고 하는 엄마의 모습이 내내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상견례 날 엄마의 상태가 신경 쓰여 저도 내심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었고요. 모녀가 둘 다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상견례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저희가 먼저 도착을 했었고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시댁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남친이랑 미리 말을 분명히 맞추고서 오빠를 뺀 저희 부모님과 저 딱 3명만 갔는데 남친은 자기 남동생까지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코로나로 최소한의 인원끼리 상견례를 끝마치자고 처음 말한 건 바로 제가 아닌 남친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줄줄이 들어오는 가족들 모습에 저희 부모님은 우리도 오빠를 데려와야 했던 거냐면서 저를 쳐다보셨고 저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남친을 쳐다봤는데 남친이 난처하단 듯이 저를 향해 웃어 보이며 바쁘게 저희 부모님과 인사를 나누며 어른들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더 문제를 삼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예비 시부모 앞에서는 더더욱이요. 그 상태에서 저희는 다들 먼저 자리에 앉고서 식사부터 주문을 했어요. 아무래도 어색할 테니 밥이라도 좀 먹으면서 간간히 침묵이 이어지더라도 어찌 모면을 해보자는 마음에서였고 다행히 그 와중에 남친이 분위기 주도를 잘 해줘서 별 문제 없이 부모님들 간의 소소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남친이 육사를 다니다가 공기업으로 들어간 곳에 기특하다며 대견해 하셨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웬만하면 똑같은 상대 자식에 대한 칭찬을 해줄 법도 한데 저희 예비시모는 얘가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특출나기로 으뜸이었다며 무시할 정도로 큰 소리를 내며 왁자지껄 웃으시더라고요. 그 바람에 저도 저렇게까지 사람이 목소리가 큰 분이셨나 싶어서 좀 홀라당 깰 정도였고요. 뭐 이런 시시하고도 재미없는 얘기를 나누다가 본격적인 결혼 얘기를 하자며 저희 부모님은 절에서 받아온 결혼 날짜 목록들을 보여드렸고 시부모님께서도 괜찮은 날짜가 있다며 수긍을 하고는 결정을 하는 중이었는데요. 뭐 물론 우린 절에 안 다녀서 스님한테 받아왔다는 게 너무 찝찝하긴 한데 어쩌겠어요. 그쵸? 라면서 빈정대듯 수긍을 하는 척을 하던 시모 때문에 저의 기분은 차츰 나빠져가는 중이었고요. 그렇게 결혼 날짜도 겨우 결정을 해놨고 어째 결혼을 하는 것으로 완전히 방향에 맞춰져 가고 있던 와중이었고요. 저희는 셋, 그쪽 식구는 넷, 이렇게 모여서 밥도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후식이 나오려는데 저희 엄마가 준비를 해간 케이크 상자를 다리 밑에 놓아두었다가 직접 꺼내서는 테이블 위에 놓아두시면서 시모한테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시모가 어머 기다렸잖아요. 설마 까먹고 안 가져오신 줄 알고 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의 말을 유추해보니 우리 엄마가 가져오신 이 꼭 끓여진 케이크는 엄마의 자의가 아닌 시모라는 사람의 타의로 인해서 준비가 된 것이었더라고요. 두 분이서 만난 적도 없고 더욱이나 번호를 교환한 적도 없는데 어디서 어떻게 알아서는 시모가 정식 상견례를 하기도 전에 우리 엄마한테 케이크를 사오라 마라 했나 싶어 순간 얼척이 없었습니다. 사돈한테 꼭 끓여진 케이크를 사오라면서 시켜놓고는 그 와중에 자신은 아주 당당하게 빈손으로 들어온 것도 모자라 식구를 보란 듯이 하나 더 딸려 데리고 온 것부터가 싹 다 경우가 없게 보였어요. 경우는 무슨 정말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더라고요. 그런데요.
더 기가 막혔던 것이 뭐였는 줄 아세요? 제가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 자린 결혼을 확정짓고 부모님 간의 첫 만남을 가지는 상견례 자리였는데요. 시모가 글쎄 저희 엄마의 떡 케이크를 받아들어서는 그 자리에서 단번에 먹어보겠다며 케이크 상자를 열었는데요. 시모가 갑자기 표정이 싹 어두워져서는 떡 케이크였어요? 너 떡도 만들 줄 아는 거니?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전 떡은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당당하게 대답을 했죠. 그러자 시모는 케이크를 보는 순간 이미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그럼 그렇지. 내가 케이크 만들어 오랬더니만 그냥 사온 거예요? 시중에 파는 걸? 라면서 저희 엄마를 노려보면서 케이크 하나를 사왔다는 죄를 물으면서 화를 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그 얼쩍없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저희 엄마한테 감히 짜증을 내신 겁니다. 잠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짜증을 받아내는 엄마가 불쌍한 나머지 화가 치솟아 올라서는 잠시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모는 우리 엄마의 연락처를 남친을 통해서 어찌저찌 알아내서는 그걸 또 구태여 전화를 해가지고 제빵사인 제 손으로 직접 꽃 모양에 그려진 그 손 많이 가는 케이크를 만들어서 상견례장에 가져오라고 만들어서 자기한테 바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고 저희 엄마는 이게 다 너무 예의 없고 경우가 없는 상황이라는 걸 잘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티 한 번을 내지를 못하시고는 그냥 네네 하면서 혼자 고민하다 떡케이크로 대체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시모가 자꾸 앞에서 이 일을 문제 삼으며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케이크 하나 만들게도 못하면 이제 나는 무서워서 며느리한테 밥 한 끼라도 얻어먹을 수 있겠어요? 라면서 엄마를 향해 열심히 비꼬셨는데요. 말리는 남친과 시아버지를 번갈아 보면서 짧은 한숨을 반복해서 쉬시던 엄마가 급기야 더는 못 들어주겠다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는 건네준 떡케이크를 도로 뺏어버리셨습니다. 상자 안에 곱게 넣으셔서는 그걸 든 채로 나 이 결혼 못 시킨다. 해도 정말 저런 경우 없는 여편네한테는 내 딸 절대 못 보내. 사람이 경우가 있지. 상견례를 나누지도 않은 사돈 어려운 줄을 모르고 감히 내 딸한테 지 입에 쳐넣을 케이크를 만들어 오라고 해? 근데 너는 왜 빈손이야? 넌 왜 빈손이냐고! 라면서 화를 내셨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저희 아버지도 결국 이건 아닌 것 같다면서 나가자고 옷을 챙겨 입으시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이 결혼이 쫑이 나버린 순간이었어요. 그걸 본 남친은 누가 봐도 지네 엄마가 실수를 한 게 보였는지라 그게 아니라며 그냥 제가 만든 빵을 너무너무 좋아를 하셔서 그간 집에서도 자주 빵 만들어 오라고 부르셨다는 말을 변명이라고 쏟아내는데 그 말에 저희 엄마는 더욱 열이 받으셨어요. 뭐? 감히 시집도 안 간 남의 집 귀한 딸을 집으로 불러서 빵을 만들게 했다고? 저 옆에 내가 진짜 오늘 내 손에 한번 맞아 정신 차려볼래? 라면서 급기야 데시벨이 올라간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그 말에 시모가 글쎄 자기가 좀 잘못 말한 것 같다고 말을 하기는커녕 엄마란 사람이 저리 교양이 없으니 애가 등신마냥 부르면 부르는 대로 족족 와서는 빵 만들며 굽신거린 거 아냐. 엄마란 사람이 저 모양이니 애가 철이 털들어서 내 집에 온 건 네 딸을 탓해야지. 왜 나를 탓하는 거야? 아, 안 먹어. 그 케이크 가져가서 니들끼리 잘 나눠 드세요. 난 이제 줘도 안 먹어. 라고 비아냥대는데 결국 남친이 듣다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6살 출신의 나름 똑부러진 통찰력과 우렁찬 목소리를 지녔던 남친은 그간 제가 지네 엄마한테 불려가 빵 만들어주는 게 그저 저의 행복한 소확행이라고만 여기며 철모르는 말을 처하더니만 저희 엄마가 그 사실에 열받아하고 저 또한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말하는 시모한테 열불이 나서는 그만하라고 씩씩거리고 있자 그제서야 상황 판단이 좀 되고 있는지 엄마 진짜 여기까지 해? 나 이 결혼 쪽 나면 엄마 진짜 다신 안 봐. 그만하라고 분명히 말했다? 라며 참고 또 참으며 표정 관리를 겨우 해대다가 결국 내가 좀 그만하라고 했잖아. 라며 상견례장의 테이블을 손으로 집어 들어 올렸다가 확 바닥으로 다시 내리 꽂았습니다. 순간 테이블을 뒤엎기라도 하는 줄 알고 저희 집 식구들이 완전 쫄았는데 남친이 테이블을 도로 내려놓자마자 속사포처럼 지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만 좀 하라고. 우리끼리 나가야 하는 자리인데도 귀엽고 동생 데려와서 사람 쪽수도 안 맞게 하더니 나한테 어머님 전화 받아간 게 다 이것 때문이었어? 생각은 하고 사는 거야, 마는 거야.
라며 쪽팔려 죽겠다고 자기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아, 진짜 제발 라고 하면서 울음만 안 나왔을 뿐 미쳐 날뛰려 하는데 시모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갔어요. 누구보다 믿었던 지 아들이 예비사돈, 아니 결혼 깨져 이제 남보다 못한 저희 식구 앞에서 개망신을 주니까 쪽이 팔리다 못해 아들이 무서워 직업을 한 것이었겠죠. 저희 아버지는 그런 시모의 기분에 쐐기라도 박으라는 듯이 아유 진짜 상종 못할 집이다. 가자. 야, 너 얼른 옷 입고 짐 챙겨. 어서. 라며 남친과 만만찮은 큰 소리로 역정을 내면서 저희 집 여자들을 챙겨 나가려 하셨고요. 그 바람에 저도 안 그래도 나가려 했어. 라면서 급하게 가방을 챙겼습니다. 나가는 제 이름을 부르며 남친이 뛰어와서는 저 절대로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제 잘못이니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라면서 저희 아버지랑 엄마를 붙잡아 제발 조금이라도 더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자네 같으면 저런 무시간 여편네한테 귀한 딸을 보내겠어? 감히 시집도 안 간 애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집구석에 들어가 빵을 만들라 해? 그래 놓고 뭐? 나중에 밥 한 끼라도 얻어먹을 수 있겠냐고? 이런 씨. 야, 네 밥은 네가 차려 먹어. 엉뚱한 남의 집 딸한테 네 목구멍에 쳐들어가 밥 만들란 타령하지 말고 확시 진짜? 라며 얼굴로 욕을 퍼부시다가 엄마가 챙겨가겠다고 들고 있던 떡케이크 상자를 위로 들쳐 올렸다가 바닥으로 내리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랬는데도 상자만 좀 찌그러진 채 안에서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떡케이크를 짓눌러 버리겠다고 상자를 걸러내고서는 케이크를 식당 벽에 던진 바람에 완전히 떡이 짜부가 되어서는 산산조각이 나며 바닥으로 덧없이 떨어졌죠. 이야, 우리 아빠가 이렇게까지 사이다스러운 성격일 줄이야. 정말 저희 모녀는 함께 살면 생전 처음 봤습니다. 너무 속이 시원해서 저는 저대로 아빠, 그럴 만한 상대를 할 가치도 없는 집구석이야. 우리는 그냥 저 집구석으로부터 도망만 치면 되는 거야. 얼른 나가자. 라며 아버지를 모셨고 그렇게 저는 결혼을 꿈꾼 제 남친과 그 자리에서 그 꼴로 최악의 이별을 하게 되었네요. 남친한테는 떡케이크 값을 청구했고요. 그동안 ABC댁에 가서 빵 만들어주면서 쓴 재료값까지 다 은행 앱 계좌 내역을 따서는 남친에게 보여주며 똑같이 값을 청구했습니다. 남친은 실제로 그 돈을 다 보내주었고 저는 그 돈을 받자마자 우리 가족들이 먹은 밥값은 우리가 계산하겠다며 얼마 보내면 되냐고 물어보니 그건 그냥 자기가 다 사겠다면서 돈을 보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곧 어떻게 지내냐고 자기는 요즘 너무 힘들다며 저한테 껄떡거리라는 짓을 바로 하길래 지랄 났네 라는 말과 함께 바로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내내 시무를 만나는 동안 찝찝한 구석이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결국 일이 가족이 되지 않으려고 그랬었나 봐요. 진작에 잘라버렸어야 할 인생의 잡초 같은 것들이었는데 그간의 시간을 할애했던 제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고 또 부모님께 특히 죄송한 요즘입니다. 그나마 부모님께서 이렇게라도 딸을 좀 더 끼고 살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며 많이 웃어주셔서 그나마 죄책감을 빨리 덜어내곤 차라리 다행이라며 저도 웃고 살려는 중입니다. 하마터면 저 직장뿐만 아니라 시댁에서도 평생 빵만 처만들다 빵며느리 소리를 듣고 살 뻔했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